안녕하십니까. 호크로 투자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둔촌주공 사태 관련 두 가지 큰 이슈가 터졌습니다. 아마 재건축 역사에 길이 남을 사건이 될 겁니다. 영상 전에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장은요 4월 15일 공사가 중단이 됐습니다. 건설 인력 4,000명이 작업을 중단했죠. 그리고 시공단은 유치권을 설정을 하였습니다. 조합원들 입장에서 이거보다 더 최악의 상황은 없다는 거죠. 착공을 하고 있는 건설 현장이 멈춰버렸다. 솔직히 이거 건축주들 입장에서는 뒷목 잡고 쓰러질 일이에요. 하지만 희망은 있었습니다. 야, 봐봐. 저기 타워 크레인 보이지? 저거 임대료 엄청 비싸거든? 근데 저것을 안 뺐잖아. 그래도 공사 재개 의지는 있어 보인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꽤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언론에서 발표가 있었어요. 둔촌주공 시공단 타워크레인 철수 검토 장기전 대비 포서. 이 기사에서 어떻게 나왔냐면은 시공단 관계자는 6월 중 현장에 있는 타워크레인 철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기사에서는 아예 다음 주부터 타워크레인을 철수하기로 했다고까지 발표가 된 거죠. 워낙 동이 80개가 넘잖아요. 그 동을 한꺼번에 철수할 수는 없으니까 단계적으로 철수는 하는데 그게 다음 주부터 시작된다는 얘기가 나왔다는 거죠. 만약 타워크레인까지 철수하게 된다면요, 이거는 공사 지원 문제가 아니에요. 뭐 입주 기간이 언제나 늦어진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계속 그 상태에서 장기 표류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겁니다. 이거는 시공단에서 아예 지금 시공사와 일을 못하겠다고 선언을 한 거예요. 사실상 사업 추진 불가로 해석해야 된다는 부분이죠. 이거 누가 더 손해가 클까요? 조합원들 손해가 절대적으로 큽니다. 자, 그러면은 공사 중단 지금 한 달이 됐잖아요. 한 달 동안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어떤 일이 있었길래 더 사태가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갔을까요? 솔직히 공사 중단 사태까지 갔으면 비로소라도 공사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조합의 역할이에요. 왜냐면은 조합이 왜 만들어졌어요? 아파트 건축하려고 만든 게 조합이에요. 구축 아파트 푸시고 새로운 아파트 건축하는 사익을 위한 건축행위를 하는 게 바로 조합의 역할이었단 말이죠. 조합장이 왜 월급 받아요? 아파트 건축 사업하라고 월급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충격적인 보도가 나왔습니다. 출구 못 찾는 둔촌주공, 조합, 시공단 한 번도 안 만났다고 보도가 나온 겁니다. 에이, 설마 협상이 결렬됐겠지. 의견 차이가 크니까 협상을 했다가 무엇인가 결렬됐으니까 저런 식으로 시공사에서 뭔가 또 다른 카드를 꺼내드린 게 아닌가 싶었는데 아예 만나지 자체를 안 했다는 겁니다. 협상 과정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결렬도 없었다는 거예요. 자, 저희가 지난 영상에서 시공단의 요구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뭐 공사비 증액하는 건 당연한 거고, 분양 완료 시점을 미리 이제 못 박자. 지금 지연된 거 너네들이 알고 있지. 그것도 확인을 받아라, 조합원들한테. 그리고 분양 지연한 거, 공사 지연한 거 너네들이 고급화한다고 어쩌고저쩌고 마감재 갖고 으쌰으쌰 하다가 이렇게 지연된 거 아니냐. 그거에 대한 피해 보상금도 같이 줘야 우리가 공사 재개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문제는 한 달 동안 이런 내용에 대해서 협상조차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조합이 이렇게 여유 있을 상황이 아니거든요. 어제 기사가 어떻게 떴냐면요, 둔촌주공 조합에서 감리비와 설계비도 분쟁이 있대요. 뭐냐면은 120억 규모의 감리비와 설계비를 못 주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면 2020년 7월 정도에 일반 분양을 해서 일반 분양 자금으로 뭐 각종 사업비를 지출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분양을 안 하고 계속 미루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디폴트 상황이 계속 펼쳐진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조합에서는 어떤 상황이 펼쳐지냐, 그 이주비 대출받은 거에 대한 이자비요, 그것을 1,000만 원을 조합에서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주비 이자 1,000만 원을 조합 통장으로 받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게 제가 되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죠. 이럴 정도로 지금 조합의 자금 상황이 악화되어 있다는 거죠. 당장 7월에는요, 이주비와 사업비 대출의 만기가 됩니다. 금융권에서 2조 1,000억 원을 빌렸거든요. 이주비 대출로 1조 4천억 원을 받았습니다. 당연히 이 이주비는 개인이 대출을 받은 거예요. 각각 세대가 금융기관과 대출 계약을 체결을 한 겁니다. 그래서 차주가 이제 조합원이에요. 그래서 문제는 안 되거든요. 진짜 큰 문제는 바로 사업비 대출 7천억 원이라는 거죠. 여기서 문제가 커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미 이것을 다 토진을 했기 때문에 업체한테 줘야 될 돈을 못 주고 조합원들한테 이주비라고 한꺼번에 받아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이거 만기 연장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재건축 조합이 받는 사업비 대출은요,
시공단이 보증을 서고 조합에 대출해준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 때문에, 사업비 조달 문제 때문에 재건축 사업장에서 시공사 선정 단계가 굉장히 빨라요. 이것 때문에 문제가 계속 발생하거든요. 그런데 유치권을 거는 시공단이 보증을 다시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시간이 부족해요. 당장 공사 재개 협상을 땀나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왜냐면 지금 자금줄이 숨통이 못 조여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한 달 동안 아무것도 조합에서 안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제가 이상한 건가요? 아니, 그 많은 조합원분들은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전 정말로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근본적으로 민간 정비 사업에 대해 무엇인가 바꿀 필요성이 이 둔촌주공 사태로 제기가 되는 겁니다. 야, 수천억에서 조 단위 건축 사업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비전문가들이 사업을 끌고 가는 게 맞아? 이게 둔촌주공뿐만 아니라 대부분 다 이래요. 보통 이런 조합장을 누가 맡냐면은, 자, 그 아파트 단지에서 야, 우리 사업 추진해보자 이거 저 으쌰으쌰 목소리 큰 사람이 맞거든요. 그 사람이 건축과 관련이 있는 일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전혀 관련 없는 사람들이 맡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면은 집행부 의지에 따라서 이 정비 사업의 사업 결과가 너무 크게 차이가 난다는 부분이죠. 게다가 도덕적 해이까지 발생을 해요. 왜? 천천히 해도 월급은 나오니까 저 본인 손해는 절대 아니라는 거죠. 워낙 막대한 이권이 걸리는 일이다 보니까 이 조합 설립도 쉽지가 않은 거예요. 정비 사업의 모든 단계는요, 용역업체 선정의 연속이거든요. 야, 건축에 대해서 1도 모르는 사람이 수천억에서 조 단위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수 있냐? 용역업체들이 알아서 다 해주기 때문이에요. 그 업체 선정하는 것도 다 돈이 나가는 부분인데 누가 선정한다? 조합장이 선정하죠. 그런데 업체는 넘치도록 많기 때문에 영업이 많이 들어간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막대한 이권이 걸린 조합장, 조합 설립도 어렵고요. 설립 이후에도 비대위와의 끊임없는 다툼이 일어나더라. 왜? 이권이 강하게 개입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비사업장 사업 단계를 좀 세 단계로 나눠볼게요. 사업 주체 설립 단계, 추진위 구성과 조합 설립해야 되죠. 인허가와 조합원 분양 단계, 사업 시행 단계와 관리 처분 단계죠. 마지막으로 실제 거충행위에 해당되는 이주 철거 착공 단계가 있습니다. 문제는 가장 중요한 사업을 추진할 주체를 설립하는 거 솔직히 기본적인 일인데 여기서 대부분 하세월이 걸린다는 부분이죠. 자, 이명박 전 서울시장 단계에서 구역을 지정했는데 아직까지 조합 설립 못한 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던 게 민간 정비 사업을 공급 확대 핵심으로 보는 사람들은 아마 재개발이나 재건축 투자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의 확률이 100%일 거다. 왜냐? 한 번이라도 투자했으면 이게 진짜 지긋지긋하게 오래 걸린다는 걸 다 알기 때문이죠. 그러면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열심히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 추진해봤자 이게 공급이 언제 될 것이냐? 다음 정부에서 될까요? 다음 정부에서도 안 돼요. 다다음 정부에서나 될 거란 거죠. 그만큼 오래 걸리는 게 정비사업장이에요. 신도시 정책 오래 걸린다 그러잖아요. 그 신도시의 2배 가까이 봐야 되는 게 이런 민간 정비사업에 따른 공급 확대 효과입니다. 결국 무엇인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그때 누가 나섰다? 서울시가 나섰습니다. 국토부에 신탁 재건축 방식을 건의한 거예요. 왜? 제2의 둔촌주공 사태가 없어야 되지 않겠냐? 서울시에서 이번에 둔촌주공 사태 좀 약간 중지하려다가 그냥 포기해버렸죠. 그런데 이 신탁 재건축은 뭔가요? 주민의 75% 이상이 부동산 신탁사를 재건축 사업 시행자로 지정하면요. 신탁사가 사업을 위탁받아서 비용 조달부터 분양까지 일사천리로 진행하고 전체 사업의 일부를 수수료를 받는 사업 구조입니다. 2016년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서 법적 토대가 마련됐는데 지금 아마 이 방식으로 진행하는 데가 여의도 시범아파트하고 한양아파트밖에 없는데 여기가 지금 지자체의 구역 지정이 늦어지면서 조금 사업 부분이 좀 늘어져서 그렇지 앞으로 이런 방식이 좀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말고도 성남시의 순환 정비 방식도 참고할 만해요. 서울시에서 구역 지정하거나 이제 기본 계획 수립할 때 여기는 SH 같은 공공시행사가 정비 사업을 끌고 간다고 정해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조합 설립 단계도 필요 없이 그냥 바로 사업 시행 인가 단계로 진입해버리면 되거든요. 사업 기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되고요. 성남에서도 이런 식으로 적용해서 결과 좋았어요. 어차피 지어놓고 나면 1군 건설사 들어오기 때문에 차이도 모른단 말이에요. 자, 앞으로 정비 사업장이 크게 늘어날 겁니다.
지금 일기 신도시를 비롯해서 너도 나도 정비 사업한다고 나설 거고 구역 늘어날 건데 현재 제도상에서는 분명히 문제가 많다 부분이죠. 아마 둔촌주공 덕분에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여집니다. 둔촌주공이 이것을 해냈습니다. 슈킹부동산에서 신간이 나왔습니다. 이름은 청약 가프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런 강한 긴축 상황에서도 존재하는 로또 분양에 대해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로또 분양이 얼마나 나오는지, 그리고 이런 로또 분양에 당첨되는 꿀팁까지 저희 노하우를 총정리해 놨습니다. 여러분들 청약으로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 거 잊지 마시고요. 꼭 기회를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